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크면서 큰 말썽 없이 말도 잘 듣고 기억나는 사건 사고 없이 15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어머님을 작년에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옆동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평화롭던 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형제로는 시집간 신우가 하나 있는데 그쪽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서 어머님한테 용돈이나 생활비 보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어머님 혼자 살고 계셨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시고 그 동네의 주민들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그런지 어머님이 시골 사는 것 자체를 그만하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집이랑 땅 다 팔아서 작년에 저희 아파트 맞은편 동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시모와 가까이 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과 어차피 같은 집도 아니고 그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뿐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던 제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간 꼴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제가 시집 와서 산 이후로 저희 부부는 도시에 살았고 시댁은 기껏해야 1년에 2번 명절 때만 방문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캐릭터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 만나 뵈었을 때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정 많은 시골 아주머님 느낌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를 보고 너는 고부 갈등 걱정은 없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태어나서 자란 곳도 도시였고 할머니 댁이나 외할머니 모두 이 도시에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짓고 사는 시골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동네가 정말 드라마나 책에서만 보던 시골집 그 자체였어요. 농사를 짓고 두 분이 살고 계시는 집은 작고 아담하고 농기구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축사가 있어서 시아버지가 소도 몇 마리 키우고 계셨어요. 도시에서만 자라온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반가워해 주셨고 영화 속에 나오는 시골 할머니 댁에 온 것처럼 연신 맛있는 것을 내어주셨죠.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뒤로 시댁이 시골분이라 하시길래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골이라 하면 조금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꽉 막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고부 갈등 때문에 시집가서 고생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그런 거 없이 잘해주셔서 너무 마음이 놓였고 덕분에 인사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상견례로 이어졌죠. 저는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평소 고된 농사일을 하시면서 술과 담배를 즐겨 하셨는데 결국에 많지 않은 나이로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6개월간 투병 끝에 재작년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죠. 두 분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혼자서는 살기가 쉽지 않으셨나 봐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시골 내려가 찾아뵙기 쉽지 않았고 신우도 형편이 좋지 못해서 먹고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고민 끝에 모시고 살기엔 무리지만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자고 해서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 이웃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처음엔 도시에 나와서 시멘트 아스팔트 속에서 살기 싫다고 버티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시어머니 혼자 살고 있는 시골집에 좀도둑이 들어서 마당에 있는 농기구도 훔쳐가고 어머님이 기르고 있는 개까지 훔쳐갔더라고요. 범인이 동네 사람인지 외부인인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은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빠르게 시골집 정리하고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수도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 충분한 25평이고 저희 아파트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겨울에 춥지 않아서 난방비도 얼마 안 나오고 괜찮은 곳이에요. 한 가지 제가 걱정한 것은 어머님이 지금까지 계속 시골에서 흙 밟으며 농사 짓고 사셨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도심에서 사실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서울 수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도시 중에는 큰 편이고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농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뿐이라 시어머니께서 적응하시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초반에는 남편이랑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그동안 치료를 미루고 있었던 어머님 무릎이나 치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나는 여기 사는 것이 너무 어색하다. 아파트는 높아서 현기증 난다. 라고 하시던 어머님이셨는데 그래도 몇 달 지나니까 적응하시고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몸 아픈 곳도 치료가 되셨는지 다시 예전처럼 활력도 되찾으시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병날 것 같다면서 자주 운동하러 밖으로 다니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길도 모르겠고 어지럽다면서 집에만 계시길래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밖으로 마실 나가시면서 노인정에서 사람들도 만나시길래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신경 덜 쓰고 저는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못 보던 경고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파트 화단이나 주변 공터에서 농사 짓지 말라는 소리였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세상에 좋지 않은 예감은 꼭 틀림없이 맞더라고요. 며칠 후에 남편이 잔뜩 찡그린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길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퇴근하고 시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오는 길인데 어머님이 아파트 앞 화단에 잔디를 파내고 거기에 상추랑 고추를 심으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주민들의 항의도 들어오고 경비 아저씨까지 오셔서 당장 원상복구시키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잔뜩 화가 나셔서 아파트 주민들이랑 엄청 싸우셨나 봐요. 남편이 1층에 사는 주민분께 사과하고 경비원 분들에게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왔다는데 문제는 시모가 절대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어차피 빈 땅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땅인데 자기가 상추랑 고추 몇 개 심은 것이 뭐가 문제냐면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농작물도 계속 키운다고 우기셨대요. 저는 살면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식밖의 행동에 남편도 진땀을 뺐고 어머님은 끝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셨죠. 한 달 가까이 싸움이 이어지고 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몇 번 경고를 한 후에 어머님의 농작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화를 내셨고 농작물이 뽑혀나가는 날에는 죄 없는 경비 아저씨들에게 욕을 하고 완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하고 이 아파트에서 아이 낳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이웃과 마찰이 있거나 경비 아저씨분들이랑 언성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솔직히 싸움하실 때도 저는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남편만 내려보내서 어머님 좀 말리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어머님이 심으신 것들 전부 강제 철거 당하고 이제는 농사 안 짓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집 근처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 빈 땅에서 또다시 뭔가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주인이 있는 땅이고 얼마 후면 건물 올라갈 것 같은 곳인데 어머님께서는 그냥 땅이 비어서 놀고 있는 꼴을 못 보시겠나 봐요. 어차피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공사 시작하면 철거될 것이 뻔한 일이라 거기부터는 그냥 제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경비 아저씨가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길래 평소처럼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아저씨께서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저기요, 요 앞에 307동 혼자 사는 할머니 댁 며느리분 맞으시죠? 우리 시어머니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모르는 척 아니라 하고 싶었지만 지난 고추농사 사건도 있고 해서 이미 우리 아파트의 유명인사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도망칠 수도 없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맞다고 대답했더니 마침 잘 만났다면서 저한테 줄 것이 있다고 잠깐 같이 좀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경비 아저씨를 따라서 도착한 곳은 정문 경비실 앞이었고 냉동실을 열더니 제게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영문을 몰라 계속 멍하니 있었더니 열어보라 하시길래 이상한 게 들어있음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에 열어보니까 하얀 절편이 몇 개 들어있었는데 군데군데 파랗게 곰팡이가 쓸어있더라고요. 경비 아저씨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주고 가셨답니다. 먹으라고 주시는데 처음 받을 때부터 곰팡이가 쓸어있었고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먹지도 못할 상한 음식 주고 가시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진짜 TV에서나 보던 경비원에게 상한 음식 주고 갑질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였다니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제가 연신 허리 굽혀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말씀드리겠다고 사과드리고 어머님이 얼마 전까지 시골에서 살다 올라오셔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시골 사는 분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라 뭐라 변명도 안 되더라고요. 상한 떡부터 시작해서 반찬이나 야채, 과일도 가져오시는데 그것도 전부 물러 터져서 먹지도 못하고 썩은 내가 확 올라오는 바람에 이미 저희 어머님이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주시는 걸 안 받는다고 하면 막 화내고 소리 지르신다는데 이제는 그냥 받았다가 어머님이 가고 나면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신답니다.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 참다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무 죄송했고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떡을 보여주면서 너무 심각하다고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물었더니 남편도 한참을 골머리 썩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님께 이 상황 다 말씀드리고 우리도 감당하기 힘드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 하는 수밖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남편이랑 어머님 댁에 찾아가서 상한 떡을 보여드리고 왜 이런 먹지도 못할 음식을 경비 아저씨한테 주신 거냐 물었는데 어머님은 자긴 잘못 없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줄 때는 방금 사온 맛있는 걸 가져다 준 건데 경비 아저씨들이 일부러 섞여놓고 자기한테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나쁜 사람들이라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머님 그만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는데 어머님은 너가 왜 우냐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너가 우냐면서 화를 내시다가 옆에 남편이 그만하라고 이럴 거면 다시 시골 내려가서 혼자 사시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입을 다물고 조용해지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음식 주는 것도 무조건 하시지 말고 앞으로 다른 주민들이나 경비 아저씨들과 절대 싸우지 말고 마찰 일으키시지 말라 했어요. 우리도 어머님 뒤치다꺼리하고 사과하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머님이 이사 가시던 우리가 이사를 가던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될 거라면서요. 남편이 조금 말을 심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사실 이 정도 안 하면 들으실 분도 아닌 게 맞아요. 결국 어머님이 알겠다 하시고 앞으로는 경비 아저씨들이랑 이야기도 안 나누겠다고 확답을 받고 저희도 어머님에게 더 신경 쓰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더 이상의 문제는 일으킨 적 없어요. 저희도 주말에 하루는 꼭 어머님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평일엔 남편이 퇴근길에 찾아뵙고 30분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한폭탄 같은 시어머니를 바로 옆에 모셔두고 살다 보니 불안한 마음만 점점 커집니다. 겨울 지나고 따뜻해지면 어머님이 다니실 만한 문화센터 같은 것도 좀 알아보려고요. 아이 키우는 것만 힘든 줄 알았더니 어머님 모시는 것도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